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대학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방대학 위기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대학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정부가 최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부터 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2021년에 이제 그 재정 지원 대학을 다시 선정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1주기, 2주기 이제 했고 지금은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이제 진단에 나선 거거든요. 네. 3주기 대학 역량 기본 진단에는 실제로 학생 수를 이제 그 관건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네. 신입생 충원율이라든지 재학생 충원율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부실 대학을 가려내겠다는 입장들입니다. 네. 그 지난 5년간 정부가 실제로 주도해 가지고 대학의 이제 정원을 감축을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학생을 충원할 수 없으면 이제 그 정원을 줄여라 이런 네. 어떤 입장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재학생 충원율 배점도 굉장히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75점 만점에 이제 10점이었고, 근데 이제는 100점 만점에 20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학생 충원율 배점도 기존에는 이제 4점이었는데 12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재학생도 이제 6점에서 8점으로 늘렸고요. 이 때문에 이제 2021년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학생 수를 이제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네. 선정이 되더라도 재학생 충원율이 낮으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배제시킨다. 또 강사의 대량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임 교원 확보율도 이렇게 이제 4년제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15%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이제 맡겨지면서 이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핵심은 충원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는 재정 지원에서 제약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존폐론이 들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지역 대학, 그러니까 서수권을 제외한 대학의 어떤 그 규모 축소는 네. 불가피한 일이긴 합니다. 그 네.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네. 초중 고등학교까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그 좀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 어떤 좀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만을 두고 말씀 먼저 드리겠다는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좀 사실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도 서울에 몰려 있고 우수한 인재들도 거기다 몰리고 교수들도 거기다 몰리고 네. 사실 이 사실을 좀 부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그 교육 구조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피해를 입는 건 당연히 이제 지역 대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걸 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정부에서 하는 거 봤을 때 그 3주기 평가 기준 방침을 보면은 어떤 교육부 지도의 정원 감축의 도돌이표가 아니냐 이런 싶을 정도로 좀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목줄을 잡고 있는 거죠. 지역 네. 대학에. 이런 무기를 잡고 지역 대학에 뭔가 정원 감축을 감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가 기준을 놓고 보면 그게 나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해주는 시즌 1이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가 있었고, 네.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또 2022년부터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려면은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그 진단에 참여한 뒤에 일반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으로 전환이 돼야 돼 선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를 통해서는 그 중요한 게 신입생과 재학생의 어떤 충원율이거든요. 이 지표에서 감점 요소가 없어야지 선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위해서는 그 100% 미만 그러니까 충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 입학 정원을 줄여서라도 여기 100% 가깝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대학 전체 정원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A 대학이 있는데
입학 정원이 1,000명이고 신입생 모집 정원이 현재 그 700명 정도, 그리고 재학생이 한 500명 정도라고 봤을 때요. 네. 이 학생의 그 중독 탈락, 모든 학교에는 재학생의 그 중독 탈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퇴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신입생 모집 인원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재학생이. 그러면 이제 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인 1,000명 중에 그 700명을 했으니까 70%가 되고요. 네. 재학생 충원율은 한 5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학이 입학 정원을 한 300명 정도를 줄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입생 충원율이 한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400명 이상이 될 거니까 재학생은 500명이잖아요. 그래서 100% 충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교육부에서 이런 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게 그 교육부의 노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주기 때 그 대학 구조 개혁 평가와 2018년의 그 진단처럼 교육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원 감축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재정 지원과 연계시키기 때문에 네.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슬쩍 이제 그 유도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 지방대 같은 경우에 신입생 충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중도 탈락률 역시 지금 현재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 높으면 자연스레 재학생 충원율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2021년 진단이 지방대 고사 위기를 좀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네. 사실상 1, 2주기 대학 평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백경혁 기자께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네. 실제로 이제 1주기와 2주기는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강제를 했고 이번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은 재정 지원 대상 학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3주기에 그 제시해 놓은 이런 어떤 여건, 충원율이나 이런 여건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자율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역시나 재정과 연계한 강제 구조조정이다. 매나 방식은 똑같다라는 어떤 비난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1주기나 2주기도 마찬가지지만 3주기 때도 한 번 사실 재정 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되면은 네.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압박이 있거든요.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이라든 이런 것들이 사실 제한 조치 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압박이 되고 또 재정 압박이 되면 교육 여건이 또 악화가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은 역시나 이제 폐교 위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전체 지방의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또 많게는 한 100개 정도의 어떤 지방 대학이 폐교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계획대로 이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계획이 또 실시되면은 사실 그 수도권과 지방 대학 서열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은 어떤 수도권 대학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어떤 지방 대학은 더욱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사태가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부터 정원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 지방 대학들의 지적이 이런 건데요. 사실 그 정부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에서 모든 분야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방 대학을 고사시키는 전략들이 과연 이런 그 지방분권의 흐름과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대학에서는 좀 수도권 집중화를 오히려 또 지금보다 더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학생 모집에 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앞서 이제 소개를 드렸듯이 이제 학생이나 우수 교수들 이렇게 좀 서울에 몰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좀 줄이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들은 없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의 전문 대학이나 어떤 중소규모 대학들에서는 이런 충원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정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열외에 돼 있다 이런 비판인 건데 네. 그래서 그 일부 교육부에서는 어떤 그 수도권과 좀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도 이게 사실 그게 핵심이다.
거기서 파이를 줄여야지만 이 전체 파이가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사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도 학생 총정원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뭔가 좀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요. 각 대학들부터 또 공문 형태의 또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일단은 정부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최종 정리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보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 경북 대학들의 현 주소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인원을 줄인다고 해도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실제 대구 경북 대학들도 중도 탈락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신입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건들이 계속돼요. 사실 신입생 정원을 낮추더라도 네. 감축을 하더라도 중도의 학생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수도권 대학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사실 네. 중도 탈락한다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복학을 하지 않는다든지 네. 자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뭐 어떤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대학 생활이라든지 학업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겁니다. 실제로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림이에 이제 그 공시된 2018년도 4년제 대학 중도 탈락 학생 현황들을 보면은 경북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상황은 지방대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대구의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3.8%, 그다음에 네. 경북이 6.1%로 나타났어요. 이 같은 수치는 그 수도권에 비해 2배 가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 4년제 그 대학 대다수가 중도 탈락 학생 수가 1,000명을 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경북의 경우에는 제주를 빼놓고 8개 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가지고 두 번째로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서울은 사실 이제 서울과 인천은 각각 2.9%라든지 2.7% 낮거든요. 이게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도 탄력률이 가장 낮은 데가 경주대거든요. 경주대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이 중도에 탈락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32.1%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주대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학자금 대출이 안 된다든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구예술대가 13.3%고 송원대가 12.8%, 한려대가 12.4%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탈락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학들도 이게 지역에 사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대학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대구대가 1,412명 가장 많고 네. 계명대 1,391명, 영남대 1,195명, 또 특히 경북대가 1,027명이거든요. 경북대가 이 같은 어떤 수치는 뭐 전국 국립대에서도 두 번째로 중도 탈락이 높은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네. 여기에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 경북권 대학에 대한 통합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좀 살펴보죠. 네, 그 3주기 대학평가 계획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된 뒤에 그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이 좀 모여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정치, 행정적인 면까지 좀 다시 다 논의가 됐던 것으로 지금 일단 보이는데요. 네. 어떤 그 이런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막혀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대구 경북 통합안이 다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살펴보면요, 그 수도권 집중과 좀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경북에서. 네. 그래서 좀 10여 년부터 이게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어떤 그 이런 그 필요성과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들이 좀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 통합의 어떤 안이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공무원 등을 좀 대상으로 좀 교육 제도화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또 만들어서 학문적인 어떤 학문에서도 후속 세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교토에 보면은 50개 대학, 그러니까 대구 경북권에도 지금 대학이 엄청 많거든요. 4년제 대학을 비롯해서 전문 대학이 엄청 많습니다. 이 연합이 교토를 좀 벤치마킹 하자는 건데 네. 연합에서 결성한 게 그 대학 컨소시엄 교토라는 게 있어요. 이를 벤치마킹해서 대학 컨소시엄 대구 경북 이런 게 설치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논의도 좀 아이디어가 있기도 했고요. 독일 베를린과 또 브란덴부르크와의 통합 사례도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면서 네. 그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게 사실 그 정치적 또 뿌리도 깊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런 논의가 그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그 논의가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공동계획국을 설치를 해서 어떤 주 단위의 어떤 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독일 사례, 그러니까 우리 그 행정지명처럼 이런 것처럼 대구 경북도 공동 업무를 어떤 처리를 통해서 어떤 그 통합의 분위기를 좀 조성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학마다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한편 지자체가 협력하고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뭐 인구 감소하고 연결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사실 지역의 대학과 이제 그 뭐 같이 공동으로 손잡고 뭐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뭐 나서잖아요. 이제는 양성뿐만 아니고 유출 방지에 또 공동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 달이죠. 11월 달에 지역의 국외대학과 이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어요. 이제 교육부 주관 그 지역 그 선도대학으로 이제 선정된 금호공대, 영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대나 안동대라든지 지역의 9개 대학과 공동으로 이제 그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 인재를 이제 양성하겠다라는 입장들입니다. 사실 경북도 같은 경우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 나가도록 이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이제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지방대 육성 예산을 대학에 바로 주지 않고 사실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제 이런 방안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이제 첫 공식 수상에 이제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서 공론화시켰고 앞으로는 대학에 바로 지원을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 대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 위주의 서열화 교육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혹은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런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스카이 뭐 캐스를 통해서 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런 사례들이 사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북 경산에 한 사립 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서울대 준비반이라는 어떤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사실 뭐 서울권 대학을 탐방한다든지 뭐 교내 대회라든지 봉사 활동을 몰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이제 준비해주 학종 관리를 이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해줬었어요. 이에 반해가 4등급 아래의 학생들은 대부분 뭐 동일한 생활교육부에 동일한 내용을 적는다든지 굉장히 부실하게 이제 적어내면서 배제시켜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 스카이라는 어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어떤 소위 말해서 명문대를 보내느냐, 얼마나 보내느냐 이게 이제 명문화의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원 같은 게 더 심각하거든요. 뭐 서울대라든지 서울 수도권대에 보냈을 때는 굉장히 학부모들이 몰린다든지 학생들이 몰리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점차 지방대학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고 폐교 위기로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어떤 평가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일단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산학과 어떤 그 학문 그리고 그 지자체가 연계를 해서 어떤 그 지역 인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학문적인 연구가 있지만 또 대학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취업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학 진학률이 다 거의 100%를 넘는 상황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자체 단위에서 그게 또 연계되는 문제가 또 지역이 또 산업이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좀 연계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그 학문적인 연관 관계를 어떻게 고리를 촘촘하게 만들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위기론에 휩싸인 지방 대학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J 헬로